네, 우리가 앞 영상에서 린 스타트업의 피드백 사이클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린 스타트업의 구체적인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기 나와 있는 빌드, 그리고 메저, 그 다음에 런, 이렇게 사이클을 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이에 실질적인 행위를 보면은 우리가 빌드를 할 때, 빌드를 하고 나면은 프로덕트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이게 이제 MVP라는 거고요. 조금 이따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덕트를 가지고 시장에서 매저를 하게 되고요. 이 매저를 하면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정제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죠. 학습하게 되면은 이게 시장의 피드백 또는 고객의 피드백이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다시 빌드를 하게 되는 과정이죠. 여기서 이 아이디어를 낼 때 이 학습된 내용이 기존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전략과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이제 피보팅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과정에 각각의 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Problem Solution Fit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설과 검증의 문제이고요. 여기에서는 Problem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볼까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Problem은 사용자의 페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은 고객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를 관찰하고 찾아야 됩니다. 만약 그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 고객에게 팔 수 있는 물건이 없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needs,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desire, 욕구라는 것, 욕망 또는 욕구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필요와 욕망 또는 욕구,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욕망, 욕구는 결국은 뒤집어 말하면 결핍이 됩니다. 내가 갖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 것이 욕망이 되고 욕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핍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다시 필요로 넘어가게 됩니다. 필요의 다른 모습인 거죠. 욕망이나 욕구는. 그 필요에 의해서 충족되지 않았을 때 고통이 생기는 거죠. 이 과정이기 때문에 고객의 어떤 집단 또는 특정한 고객들을 봤을 때 그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또는 어떤 문제가 보였을 때 이 문제를 겪는 고객은 어떤 고객들인가, 이런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은 솔루션을 못 만들어요. 그런데 실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건너뛰고 솔루션을 먼저 만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찾는 거죠. 이 솔루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거야. 그런데 찾아지면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찾아지지 않으면은 그 솔루션은 기술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아무리 좋은 솔루션이라 하더라도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Problem Solution Fit이 맞아야 되고요. 이 fit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fit이란 것은 문제가 정의되어 있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주지 못하면, 그러면 물건이 초기에 팔릴지 모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결핍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응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맞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에 대해서 멘토링을 하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또는 창업 회사에 있는 팀원끼리 얘기를 할 때, 회의를 할 때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제품이 이 사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 사람의 문제는
우리 제품만 주면은 다 해결이 되는 거야? 다른 해결책은 필요 없는 건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일부만 해결해 주고 있다면 우리가 그러면 소비자가 우리 제품에 만족을 못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 얘기는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들어올 가능성이 있게 된다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경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경쟁을 했을 때 가능하면 많은 솔루션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문제의 50%는 내가 풀었어. 이러면 나머지 50%를 위해서 소비자는 또 다른 제품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핏이 잘 맞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소비자의 문제를 내가 풀었다고 하지만 들여다보면 소비자의 문제를 풀지 않은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이때는 굉장히 냉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통계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12명의 고객이 그거 문제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12명의 고객이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책이 필요해 라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솔루션을 제시를 했을 때 그 솔루션에 대해서 최소 5명 정도는 한번 써볼까? 하고 덤벼야 돼요. 그리고 이 5명이 내가 준 솔루션 중에서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기능에 대해서는 딴 건 모르겠는데 요거 하나는 내가 돈 내고 쓸만하네 라는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보면은 문제를 일단 이 정도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나가 다 이구동성으로 그래서 이거 해결됐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 내가 솔루션을 툭 던지면은 그 중에 보고는 이거 될 것 같은데? 괜찮은데? 하고 최소한 5명은 구매를 해본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해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하나 정도는 쓸만해. 이건 진짜 괜찮은데?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 돼야지 그래도 프로블럼 솔루션 핏이 좀 맞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고 제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은 출발이 고객의 문제에서 출발해서 문제가 풀어야 될 문제인가 그냥 안고 갈 문제인가 이건 반드시 풀려야 돼. 내가 이게 안 풀리면 불편해. 그러니까 이걸 풀어준다면 내가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어 까지 가야 되고요. 그때 솔루션을 보면은 그 중에서 12명이 다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얼리어답터가 있어요. 얼리어답터가 시도를 해봅니다. 시도를 해보고 막 글을 적어요. 괜찮다. 그런데 글을 적을 때 다른 건 모르지만 요 기능 하나는 내가 돈 내고 쓸만하네요 라는 글을 적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 중에서. 그래야지 이게 가설과 검증이 제대로 되어 있는 솔루션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요, 이런 맵이 있습니다. 이 맵에서 보면은요, 어썸션 맵이라고 해서 이 가정에 대한 맵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중요도가 있죠. 여기 중요도가 있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미 입증이 된 것, 아직 입증이 되지 않는 것,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중요한데 입증이 되어 있어요. 솔루션이. 그래서 이 솔루션이 효과가 있다. 그러면 실행을 하면 되죠. 이거는 실행을 하면 됩니다. 이건 이미 시중에 제품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제품으로. 중요하지 않은데 증거가 있어. 이것은 굳이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중요하지 않은데 아직 솔루션도 확실치 않아. 이것은 그냥 살펴보면 됩니다. 계속. 그런데 중요하지만 어떤 솔루션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 이러면 여기는 uncertainty 영역이고요. 여기가 비즈니스에 기회가 있는 영역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결국은 가설을 통해서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설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영역에서는. 왜냐하면 에비던스,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검증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검증은 가설이 필요하고, 이 가설은 고객으로부터 문제를 가지고 와야지 가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설에 솔루션 가설을 넣어서 내가 검증을 해야 되는 과정이고요. 이게 시장을 테스트하는 과정이죠. 시장에서 테스트하고,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러닝 과정입니다. 여기 요 영역이 비즈니스의 기회가 오는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레드오션에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여기는 일종의 블루오션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린스타트업의 창업 개념으로 보면은 이 영역을 가져가야 되고, 이 영역을 가져가려면은 반드시 고객의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 대한 가설과 솔루션을 찾고, 솔루션에 대한 가설을 가진 다음 시장에서 내가 직접 테스트를 해야 된다. 무엇으로? MVP라는 것으로 테스트를 해야 된다. 이것이 린 스타트업의 1단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계속 MVP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MVP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MVP라는 것은요, Minimum Viable Product라고 얘기해서 최소 기능 제품입니다. 앞에서 린스타트 그림에서 킥보드, 핸들 달린 킥보드 이런 것들이 다 MVP에 해당하는 거죠. 즉, 여기에 정의한 것을 보면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최소의 노력으로 만들기, 측정, 피드백, 러닝의 사이클을 가장 빨리 돌릴 수 있는 제품. 그죠? 그래서 이게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창업할 때 보면은 창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앱을 만들어서 창업을 하는데 앱의 핵심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의 어떤 행동을, 습관을 고쳐주는 앱이 있는데, 그 앱의 핵심 기능은 그 사람의 행위를 기록하면은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줘서 습관을 고쳐주는 앱이에요. 그런데 이 앱으로 창업하시는 분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 로그인의 기능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왜? 제품을 쓰려면 로그인이 필요하겠지? 그럼 로그인을 해야 돼. 로그인을 하려고 보니까 로그인이 복잡해. 그럼 로그인을 간단하게 만들어야지. 그럼 어디서 가져올까? 그럼 구글 로그인을 가져올까? 그러면서 로그인 만드는 데 시간을 한 달을 써요. 한 달이 지났는데 보니까 로그인은 구현이 됐는데 사용자의 습관을 교정해 주는 핵심적인 기능은 아직 구현이 안 된 거죠. 이것은 순위가 잘못된 거고요. 이 상태는 로그인이 불편하다가 고객의 페인 포인트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페인 포인트는 내가 습관을 잘 못 고치는 게 페인 포인트인데, 페인 포인트와 다른 제품을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프로그램 솔루션 핏이 안 된 상태로 개발하고 있는 거죠.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첫 제품이 완벽해지기를 원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품 하려면 가만히, 이게 나중에 돈 받으려면 로그인 해야 되고 계정도 있어야 되고, 그럼 로그인 화면이 있는데 로그인이 복잡하면 안 쓰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로그인이 갑자기 중요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예.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면 내가 앱을 내자마자 이게 막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다운을 받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로그인을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요. 조금 불편해도 클릭이 좀 많아도 로그인을 그냥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또는 뭐 로그인 굳이 하지 않고 익명으로 그냥 들어가서 기능만 한번 쭉 살펴보게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 내가 추구하는 솔루션의 기능을 사용자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기능조차도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아, 대략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구나. 조금 부족하지만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약 80% 정도의 솔루션. 이것도 얼리 어댑터는 오케이예요. 물론 이게 다수 사용자가 대량으로 다운을 받거나 사용할 때는 80% 솔루션으로 수용을 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초기에 시장을 학습하는 MVP용으로는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습관을 교정하는 앱을 만드는데 피드백 주는 방식이 한 가지밖에 없다. 텍스트로만 준다.
야, 이거 조금 아닌 것 같아. 이게 조금 텍스트는 안 돼. 여기에 뭐 이미지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어. 사운드도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100%가 되죠. 그렇지만 초기에 그런 것까지 개발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일단은 텍스트로 먼저 피드백을 줘서 교정을 해보자. 습관을 바꿔보자. 그럼 80%짜리인데 괜찮다는 거예요. 왜? 초기 수용자는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하면은 초기 수용자가 의견을 줘요. 텍스트 너무 좋은데요. 텍스트도 교정이 잘 되는데 사운드나 이미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맞다면. 그럼 그 얘기를 들어보고 넣어주면 돼요. 그런데 피드백을 받아보니 이미지 얘기는 없고 사운드 얘기만 계속 있어. 그러면 이미지는 시장에서 아직 니즈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미지를 피드백으로 주는 것은 나중에 하면 됩니다. 그런데 초기 수용자의 솔루션을 받아들이고 이 피드백을 받지 않으면은 처음부터 텍스트 피드백과 이미지와 사운드를 다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시간이. 그럼 만들고 난 뒤에 보면은 시장에서 사운드는 오케이, 텍스트 오케이, 이미지는 시장에서 별로 반응하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이 이미지 만드는 것은 시간 낭비였죠. 이걸 내가 만들어서 출시해서 돌아와 보니까 망했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80%면 그냥 텍스트만 가지고 주면은 부족한 걸 소비자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그럼 그걸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사운드 너무 좋은데 이미지도 이전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때 이미지 해달라고 요청이 와요. 그때 해주면 돼요. 이게 시장으로부터 배우는 것이고 하다 보면은 텍스트도 좋은데 조금 쓰다 보니까 이거 실제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좀 더 강력하게 아예 구조를 바꿔야 돼요. 뭐 다른 거 해주세요. 다른 그런 피드백이 계속 오면은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로 가는 게 맞나? 아니면 아예 무슨 벌칙 같은 걸 줘야 되나? 페널티를 줘야 되나? 뭐 이러면 이제 다른 앱이 되는 거죠. 완전히. 이건 피드백으로 교정하려다가 뭔가 페널티를 부과하는 앱이 되는 거죠. 이런 구조는 시장이 이렇게 소비자의 피드백이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하면은 그럼 이제 피보팅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배우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게 배우는 것.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뭐냐? 다른 사람보다 빨리 배우는 것. 그것이 이기는 방법이다. 이거는 개발자가 없어도 가능해요. 컨셉으로도 가능하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포스라는 회사가 있죠. 자포스. 자포스라는 회사는 그림이 조금 깨졌는데 그림을 조금 맞춰보겠습니다. 자포스라는 회사는 지금은 굉장히 큰 회사죠. 한때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가장 입사하고 싶은 회사의 탑리스트에 들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뭐 하는 회사냐면 처음에 신발을 팔았어요. 신발을 어떻게 팔았냐 하면은 이 창업자가 자기 동네에 신발을 굉장히 예쁘게 만드는 신발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발 이렇게 예쁜 신발을 가져다 팔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신발은 온라인에서 온라인 쇼핑이 많이 활성화됐지만 신발을 사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신발은 신었을 때의 핏이라든지 편안함 그리고 볼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신발은 옷처럼 신어봐야지 된다. 이런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신발을 인터넷에서 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로였죠. 제로에서 이제 원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신발을 사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팔기 시작했습니다. 파는 방식은 동네 신발 가게를 보고 예쁜 신발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요. 신발 사진을 찍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달아서 인터넷에 올립니다. 그러면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만약 주문한다면 그 가게에 가서 신발 사서 포장해서 줘요. 이런 방식입니다. 처음에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리고 조금 어이없어 보이지만 가능한 일인 거죠. 뭘로? MVP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고를 잔뜩 쌓고 무슨
신발 리스트를, 제품 리스트를 만들고 뭐 캐탈로그를 굉장히 복잡하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보기에 디자인이 좋은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사람들이 주문이 많지 않아요. 근데 몇 개 주문 오면은 그거 포장해서 보내주는 거죠. 일단 트라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신발을 살까 안 살까를 먼저 트라이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주문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포장해서 갖다 주니까 만족해하고 잘 신어요. 이게 되네? 이게 MVP죠. MVP. 기본적으로는 미니멀하게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트라이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에서 반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신발을 가져다 팔기 시작하니까 이제 반품 문제가 생기죠. 신발 샀는데 생각보다 별로예요. 그러면 반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품이 두려워서 신발을 잘 안 사게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가 사람들의 페인 포인트구나. 그래서 무료 반품, 1년 내에 무료 반품을 시작합니다. 무료 반품되고 반품할 때도 복잡하게 하지 않고 그냥 박스에 반품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 찍고 반품시키면 그냥 바로 반품. 그러니까 반품을 굉장히 편하게 했죠.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의 택배나 이런 온라인 쇼핑 또는 홈쇼핑에서 반품 시스템을 보면은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자체 물류 시스템을 가지고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품이라는 게 사서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바깥에다 반품 적어가지고 그냥 내놓으면 돼요. 그 이전에 그런 것들이 일반화되기 이전에 자포스가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따라서 물건을 사가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된 거죠.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결국은 MVP, 미니멈 바이럴 프로덕트는 반드시 뭔가 제품을 만드는 개발자가 있어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다. 어떤 형태로건 최소의 기능이 되는 프로덕트를 내가 사오든 가져오든 만들든 소비자에게 전달만 하면 돼요. 그리고 피드백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그 피드백을 통해서 어떻게 다음에 다른 제품을 줄 것인가, 다른 제품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배우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 속에 개발이 필요하면 그때 개발하면 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이게 시장에서 먹히느냐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물어봐야 돼요. 이거는 소비자에게 이 제품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합니다. 불만족입니까? 만족하지 않습니까? 만족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몇 점 됩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걸로는 그런 질문 가지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학습을 하기 위해서 배우려면 어떤 피드백을 받아야 하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만족하지 않는다. 왜 만족하지 않느냐? 어떤 점이 불만스러웠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개선되면 만족되겠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이죠. 얼마나 자주 제품을 사용하는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지불 가격은 얼마냐? 이 제품을 만약에 돈 주고 산다면 얼마의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느냐? 지금 지불하는 가격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가격을 낮춘다면 얼마면은 만족하겠느냐? 만약 그렇게 됐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10,000원짜리 물건인데 써보니까 별로예요. 그러면은 혹시 이 물건이 만족하려면은 얼마면은 만족하겠냐? 한 7,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가치가 7,000원짜리예요. 얘는 오케이 7,000원. 그러면은 이 제품이 10,000원짜리 제품이 되려면 어떤 기능이 더 있으면 10,000원짜리가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예. 그리고 이 중에서 빼도 되는 기능이 있다면 어떤 걸 빼고 싶으냐? 만약 빼주면 이걸 빼면은 가격을 낮춰주겠다. 그럼 어떤 기능을 빼고 싶으냐? 이런 질문들. 그냥 빼라 그러면은 뭐 있으면 좋아요 그러는데 기능을 빼고 가격을 낮춰줄게. 그러면은 이 기능을 안 쓰니까 빼주고 나한테는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소비자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이런 질문들은 자기 제품에 맞춰서 계속 디벨롭을 해야 되고요.
디벨롭하는 과정 속에 고객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만든 제품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테스트를 통해서 내 제품을 시장에 맞춰 나가는 것. 그것이 솔루션 마켓 핏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시장의 얘기도 많이 듣고 시장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또 알게 되고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는 스케일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익을 내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 수 있고 경쟁사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대체제도 있을 거고 그럼 거기에 따른 가격 전략도 맞춰볼 수 있고 이러면 이제 인원이 조금 늘어야 됩니다. 조직이 필요하니까 팀을 다시 재조직화해서 리오거나이징도 하고 그러면은 사람이 좀 더 늘고 분야도 나누고 소비자 대응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데이터 분석도 해야 되고 그리고 회계도 해야 되고 제품도 개발하고 하는 일이 많아지죠. 이제는 왜 시장의 반응을 살피면서 규모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할 거니까 그러면 추가 비용이 필요하니 펀드라이징도 해서 추가 투자도 받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씩 스케일업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성공한 기업 스포티파이도 이 과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스포티파이 안에 내부적으로 이런 전략의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먼저 그리고 만들고 big think big 그리고 build it MVP를 만들죠. 그 다음에 ship it 사람들이 쓰게 하고 그 얘기를 듣고 그걸 tweak it 그 사람에 맞춰서 변환해라. 이 과정을 계속 돌아라. 이게 린 스타트업하고 굉장히 닮아 있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아주 뛰어난 제품들을 보면은 대부분 MVP라는 런칭을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도움이 안 되는 제품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올라가면서 조금씩 올라가면서 제품이 시장에 맞춰지죠. 맞춰지면은 아직까지 여전히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지점까지는 못 넘어가요. 그렇지만 그때부터 MVP는 시작합니다. 그럼 많은 피드백이 오겠죠. 꽤 부정적인 피드백도 많을 거고요. 그런 피드백을 계속 받으면서 조금씩 고쳐나가면서 시장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시장이 이 정도면 믿을만해라고 이야기하는 지점이 온다는 거죠. 정도 되면은 그때쯤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물건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부스트업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과정을 견뎌야 되는데 이 과정을 견디는 과정은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견딘다는 의미는 내가 버틴다는 얘기가 아니고 견딘다는 것은 학습한다는 거예요. 학습을 통해서 계속 시장에 맞춰서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과정이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다. 그렇게 성공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